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이후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 오늘부터인가요? 토요일이니까 오늘부터겠구나.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모처럼 그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여름이 조금 지나고 조금씩 이제 가을이 되려고 하는데 날씨가 아직도 좀 더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을이고 또 추석이니까 또 행복한 추석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렇다고 하면은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또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정부 가장 큰 이슈가 최근에 정부에서 그 대출 규제를 이제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안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둔촌 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제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자, 이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조금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일단은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이제 12억 대고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 12억인데 지금 뭐 한 24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금을 맞춰서 이제 잔금을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집단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집단 대출을 활용해서 잔금을 치르시면은 전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분양가 대비 그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감정가 대비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감정가가 지금 일반 시세만큼은 되기 때문에 최소한 24억 정도에 50%면 12억, 그러니까 분양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대출, 담보 대출로 이제 잔금 충당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분양가 이상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집단 대출을 이제 과연 정부에서 막을 거냐? 근데 요거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분양이라는 게 지금 계약 시점이 아니라 2년 전 혹은 3년 전 계약 시점인데, 이 계약 시점을 가지고 이제 잔금이 임박해서 그거를 갑자기 대출 규제를 막아버리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뿐만 아니라 이게 기존에 2, 3년 전에 분양받았던 아파트들이 이제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2년 전, 3년 전에 분양받아서 그때 이제 자금 계획이나 이런 걸 다 준비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집단 대출에 담보대출은 막지 못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집단 대출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집단 대출이 감정가로 나오게 되면은, 아직 감정가가 아직 안 났을 거예요. 감정가가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뭐 50%, 60%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양가 이상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데는 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을 규제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출 규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시장을 이렇게 누르는 효과인 거죠. 일시적으로 누른 다음에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누르면 용수철처럼 이 반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반작용이라는 거는 집값을 오른다거나 풍선 효과라든가 이런 게 더 커질 수 있다.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 조정지역을 지정하면서 비조정지역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계속 퍼져나갔듯이, 집값을 대출 규제로 누르면 이게 언젠가는 또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른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 심리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지마 이러면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지금도 대출 규제한다, 대출 막는다 하니까 그 전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빨리 사야겠다, 이런 또 마음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집값에 대한 그 수요, 집을 빨리 사야겠다는 수요는 좀 더 자극할 수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집값이 누른 만큼 또 용수철처럼 더 빨리, 더 빠르게, 더 높게 튀어오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는 좀 잘못된 규제 정책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뭐 10억, 15억 이상 이런 전세금이 큰 데는 대출 자체가 안 났던 거고, 이제 뭐 많아야 뭐 7억, 뭐 6억, 5억대 이렇게 좀 중소형 전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5, 6억 정도의 자금에 대해서 전세 대출이 뭐 70%, 80% 나왔던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근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거는 강남과는 전혀 별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켰다고,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반포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50억, 60억.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정작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조금 유리했거든요.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거기다가 이 금액도 5, 6억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0억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막은 거는 5, 6억대. 그래서 최근에 노원이라든가 강북 쪽에 좀 집값이 좀 빠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 그다음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타격을 입는 거지, 오히려 반포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가격이 50억, 60억 찍었다, 이런 뉴스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반포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왜냐하면 애당초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실제적으로 받았던 그 구간, 5, 6억대 아파트, 5, 6억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지역들, 노원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좀 이제 크게 여파를 맞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월세를 살 거냐 아니면 이제 매매를 할 거냐, 이 두 가지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서 월세를 사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월세를 살면 되죠. 월세를 사는데 이제 그게 좀 부담이 되면 이제 월세 살 바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급지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시축보다는 좀 구축이거나 이런 지역들로 내 금액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 금액에 맞춰서 전세를 살았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이 자금으로 조금 더 안 좋은 동네, 급지가 낮은 동네 혹은 이제 구축으로 이제 매매를 할 여지도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자금들, 한 5, 6억대의 자금들에서 내 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들은 초고가 주택, 그러니까 강남 3구랑 마용성 지역 외에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추석 이후에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5, 6억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좀 키 맞추기가 좀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반포가 지금 50억, 60억을 찍은 걸 봤거든요. 근데 반포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었지 않습니까? 이제 입지 좋은 지역들,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지역들, 삼성동이나 이런 지역들 토지거래,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 반포가 이제 반사 이익으로 이제 너무 더 오버슈팅 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축이지만. 왜냐면 다른 데 비해서 갑자기 좀 많이 더 올랐다. 반사 이익을 얻어서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자,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신축이 되면, 입지가 좋은 곳에, 강남의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이 되면 50억, 60억도 가능하겠구나. 제가 예전에 뭐 50억, 60억 될 수 있다고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지역 중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근데 실제 그런 일이 현실화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음마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뭐 26억, 28억 정도 하는데 추가 분담금을 뭐 6억에서 7억 더한다 하더라도 34억, 35억 정도가 되니, 이게 만약에 50억, 60억이 되면 그렇게 미친 장사는 아니겠구나.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니까 이제 내가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감수해야겠구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가 지역이 아닌 강남 쪽에 재건축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빨리 추진한다고 하냐, 왜냐면 공급 물량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쪽은 그래도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진 않겠구나, 여기서 더 풀리진 않더라도 더 강화되진 않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공급책으로. 그 다음에 뭐 빌라 무제한 매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현실성이 저는 굉장히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을 한다거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정책이 맞는데, 이제 그게 다만 시간이 뭐 7년에서 10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그 간격을,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 양도세 슬라이딩 정책, 즉 첫 해는 양도세 100%, 2년 차부터는 양도세 90%, 3년 차부터는 양도세 80%. 그러니까 빨리 팔수록 유리하게끔 양도세를 인센티브를 감면을 해주다 보면은 공급 물량이 알아서 나온다.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년 보유해야지 일반 세율로 바뀌지 않습니까? 2년 지나도 분양권 자체는 최저 세율이 66%이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가 매물로 나오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분양권이 매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입주하고 2년을 경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세율로 바뀌는 것도, 예전에는 일반 세율이 2년이 아니라 1년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1년만 지나도 일반 세율일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반 세율로 바뀌는 시점은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바꾸는 것도 또 매물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도 예전처럼 2년만 보여도 일반 세율이 되는 거, 아니면 1년만 보여도 일반 세율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은 매물을, 다주택자들 매물을 많이 내놓을 수 있고, 특히 강남에 이제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양도세가 너무 비싸서 그럴 바에는 그냥 날 갖고 있거나 이거를 뭐 자녀한테 준다거나 증여한다거나 뭐 상속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양도세 감면을 점점 양도세 감면을 첫 해에 굉장히 많이 해주고 2년 차부터 90% 80% 이렇게 낮춰준다 보면은 또 이런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집값이 잡힐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잘 들어보시면 이거는 다 좋은 얘기예요. 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양도세 감면이 되면은 일단은 집값이 잡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은 집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주택자들도 양도세를 절감하면서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고 집값이 안정이 되니까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또 이제 무주택자들이 또 집을 사게 되니까 뭐 재산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이런 세금도 더 많이 거치게 되고, 무엇보다도 집값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정부도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인데,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굉장히 또 너무 투자자들 혹은 이제 먼저 투자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 모두가 다 좋은 정책인데, 그게 그 부분만 보고 좀 배 아파서 혹은 좀 기분이 나빠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거나 반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큰 틀에서 좀 봤으면 하는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 요약하면 그래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그거는 양도세 감면 양도세 슬라이딩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법안 통과가 또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건축 아파트도 반포가 55, 65 찍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들도 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둔촌주거용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집단대출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둔촌주거이든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잔금 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좀 이렇게 주춤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부작용으로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도 점쳐질 수 있겠다. 이렇게
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